녹화. 자, 1번 질문입니다. 하프 스쿼트든 풀 스쿼트든 무릎 각도가 15도, 13도 지나갈 것 같은데 하프든 풀이든 스쿼트 자체에 무릎이 부다. 이게 그게 아니고 그 각도에서 부하를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잖아요. 15도, 30도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드로잉 지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일단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한 개씩만 받습니다. 하이바에서 고관절 사용을 덜 하는데, 자, 일단 다 읽고, 상대적으로 고관절 가동성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고관절 사용과 가동성은 반비례 반대 관계,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사용은요, 힘을 많이 쓴다는 거고, 힘 쓰는 거랑 가동성이랑은 그냥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이바는 깊게 내려갈 수 있는 동작이고, 근데 거기 그 사용을 덜 한다는 의미 자체를요. 선생님이 하이바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거는 하이바랑 로우바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하이바랑 로우바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하이바 안에서 고관절의 사용과 가동성을 뭔가 관계를 찾으려고 하시면 아예 말이 안 돼요. 하이바와 로우바의 상대적 비교입니다. 자, 3번 우측 허리 통증은 뭐 때문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따라했는데 안 나아요. 자, 보세요. 지금 항상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통증은 뭐다?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선생님 질문이 뭐예요? 통증은 뭐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통증이라는 결과가 났으면은 우측 허리 통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우리는 얘가 왜 우측 허리 통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게 평가입니다. 평가는 뭐 정해져 있진 않고 나름의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기능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허리나 고관절 주변의 기능을 검사를 하는 거야. 왜냐? 지금 모르지. 뭐 때문에 왔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 평가를 해봐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나 고관절에 대한 주변의 기능을 검사를 하는 거고, 뭐 가동성을 검사를 해보셔도 되고, 안정성을 검사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찾아야 됩니다. 한 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통증이 왜, 통증의 원인을 찾는 1번은요, 움직임입니다. 어떤 움직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뭔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에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뭘 봐야겠어요? 고관절 굴곡에 대한 기능을 봐야 될 거고 요추 굴곡에 대한 기능을 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요추 굴곡이 잘 되는지 고관절 굴곡이 잘 되는지 왼쪽 굴곡 잘 되는지 오른쪽 굴곡 잘 되는지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통증을 했을 때 잘 안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과만 보고 뭔가 운동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왜냐 지금 뭐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지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일단 허리 아파. 그러니까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면 랜덤 게임입니다. 복권 당첨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봅시다. 자, 오래 서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무릎 뒤쪽이 고무줄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 그리고 놀라서 불편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자, 3번과 4번의 차이가 뭐예요? 3번은 그냥 허리 통증이니까 완전 랜덤 게임이고 4번은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지에 대한 움직임 정보가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오래 서 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무릎 뒤쪽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 그럼 뭐예요? 오래 서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니까 일단은 고관절 굴곡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디서 문제가 나타난다? 무릎 뒤쪽이니까 후면 사슬이죠. 햄스트링하고 종아리 쪽. 그러니까 햄스트링이랑 종아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뭔가 팽팽하게 당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장성 수축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서 바로 신장성 수축 문제구나라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관절 굴곡 동작이니까 실제로 고관절 굴곡과 신전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지. 고관절 굴곡 신전을 움직여 보는 거야. 요거를 닫힌 열린 사슬로도 해보고 닫힌 사슬로도 해보는 거야. 그럼 뭔가 이제
힘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굴곡이 잘 안 되구나. 신전이 잘 안 되구나. 요런 게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튼 오래 서 있다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 늘어나야 되는데 단순히 스트레칭 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무릎 뒤쪽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는 햄스트링 부착부죠. 혹은 비복근의 부착부가 타이트해서 제대로 수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햄스트링 하단부일 수도 있고요. 비복근의 상단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해보고 재평가해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5번. OKC에서는 돌씨가 나오는데 지금 발목 말씀하시겠죠? CKC에서는 가동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발은 기본적으로 기본 포지션이 뭐예요? 닫힌 사슬이죠. 그래서 발에 대한 기능적인 가동성은 항상 CKC로 하시는 게 낫고 그러면은 OKC에서 나온다는 말은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잘 가. 근데 CKC 체중 부하가 있을 때는 잘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짧게 보면 발목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고관절 가동성의 문제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고관절 체크해 보시고 2번은 발 지지, 평발처럼 무너진다든지 발 접지도 같이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CKC에서 나와야 내가 제대로 된 기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힘을 주지 않아도 온몸이 단단한 분이 있는데 근막이완부터 해야 되나요?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 줘야 될까? 어디까지 얘기할까? 자, 일단은 이게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좀 있어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분은요, 일단은 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이완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가면은 뭐 전신 근막이완 전부 다 해줄 거 아니잖아요. 전신은 어떻게 다 근막이완 해? 그러면은 뭐 3시간 동안 근막이완 해주게. 그게 아니고 온몸에 힘이 들어간 건 일단 호흡부터. 호흡을 참고 과긴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 패턴부터 잡고 호흡을 잘 하면서 움직임하는 그 내가 힘을 주는 습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근막이완 제가 또 한마디 얘기를 좀 할게요. 이런 사람들한테 근막이완 해서 될 게 아니지. 왜냐면은 근막이 뭐예요? 피부, 근막, 근육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힘을 주지 않아도 온몸이 단단한 분이 근막이 근막만 타이트하겠어요? 근육도 타이트하겠어요? 근육이 타이트하니까 온몸이 타이트하잖아. 근막이 아니라. 근데 근막 겉에만 살살 긁어가지고 근육이 풀리겠어요?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근막을 푼다고 해서 근육이 절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근막을 풀면은 근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동성은 일시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근막이 풀려서 나타나는 거지 근육이 풀린 게 아니에요. 근육이 뭉친 분 있으면은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근막만 풀든지 근육하고 근막을 같이 풀든지 근육을 푸는데 근막이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요거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근막이 안 하지 마세요. 제가 짧게 얘기합니다. 근육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재활에서는 서비스, 내가 마사지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재활이나 교정이나 기능적인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걸로 목표로 한다. 근막이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스쿼트 시 무릎에 나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항상 움직임 분석하세요. 어느 내려갈 때인지 올라갈 때인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우의 수 다 써봅시다. 내려갈 때는 뭐겠어요? 내려갈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고관절 굴고, 무릎 굴고, 발목 굴고. 근데 여기서 무릎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릎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뭐겠어요? 고, 고관절 신전, 무릎 신전, 발목 신전이죠. 발목 뭐 배축으로 저축으로 있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요 세 개를 보는 겁니다. 전체로 보십니다. 무릎에 소리 난다고 해서 무릎 쳐다보면은 못 고칩니다. 아시겠죠?
자, 서울 오프라인 마감됐어요. 지금 대기자 신청만 받습니다. 자, 로우바 스쿼트는 왜 구조상 풀 스쿼트가 어려운가요? 마음 먹고 풀로 앉으면 앉을 수 있지 않나요? 자, 그 이거를 강의를 들었어야 설명이 되는데, 일단은 자, 스쿼트는요 수직 움직임입니다. 수직 움직임이고 바 바의 위치에 따라서 고관절과 무릎의 각도가 결정이 납니다. 근데 로우바로 갔을 경우에는 이미 그 하프죠, 하프. 하프로 갔을 때 거기서 끝납니다. 왜냐? 하 로우바에서 풀로 넘어가면은 바가 뒤로 넘어가든지 앞으로 접혀요. 더 안 내려갑니다. 수직 움직임을 벗어나요. 그리고 마음 먹고 앉으면 앉을 수 있지. 그 허리가 박살 나겠지. 아시겠죠? 그냥 요거는 뭐 선생님이 뭐랄까 과학적으로 파고 싶으면은 그 수직 움직임을 계산해서 내려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되는 거랑 그 좋은 거랑 다르잖아. 뭐 예를 들면은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설 수 있는 사람 서겠죠. 뭐 체조 선수를 쓰겠지. 근데 그게 어깨에 좋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어깨 관절에 좋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9 번. 스쿼트 시 무릎이 아픈 거는 백니의 영향도 있을까요? 자, 백니의 영향이 있죠. 백니의 영향이 있으려면은 내려갈 때라기보다는 잡혔을 때 백니로 가게 되면은 무릎 관절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쉽게 말해서 관절이 분리되는 것처럼 가버리죠. 압축력이 빠져버리잖아요. 전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히 무릎을 최대한 폈을 때는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백니인 것 자체가 무릎 관절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척추 전방 전이증도 운동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구조적인 질환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혼자 운동할 시에는 두통도 없고 괜찮은데 제가 올바른 자세로 잡아 드리면은 두통으로 호소한대요. 곤란하네요. 제가 제대로 자세를 못 잡아 드린 것 같고 이거는 일단 선생님이 요거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그러면 혼자 운동하는 자세와 선생님이 잡아 주는 자세를 일단 비교를 해야죠. 이게 자세 문제인지 아닌지는 자세를 보면 됩니다. 근데 자세가 똑같은데도 두통이 생기면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그쵸? 그건 일단 선생님이 판단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올바른 자세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운동을 시킬 때 내가 시키고 싶은 자세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자세를 시켜야 돼요. 이거를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고객은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아. 그래서 풀 스쿼트를 할 수 없는 상태야. 풀 스쿼트를 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지금 몸 상태가. 근데 풀 스쿼트가 좋다고 해서 억지로 풀 스쿼트를 시키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거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아. 똑같은데도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스쿼트 할 때 뭐 강제 반복이라든지 강도가 너무 셌을 경우에 호흡을 과하게 참는다든지 아니면은 용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막 얼굴에 핏대 설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일시적으로 혈압이 과하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이유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역시 만약에 강도를 너무 세게 했을 경우에는 후면 사슬에 대한 긴장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이제 후면 사슬이니까 뒤통수까지 긴장도가 올라가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거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이바로 풀 스쿼트를 한다면 로우 바처럼 햄스트링 개입도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하이바랑 로우 바랑 비교하면 무조건 로우 바가 햄스트링 개입이 많은 거예요. 이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풀 스쿼트를 가정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사람마다 관절의 사용 범위나 뼈 길이가 다른데 풀 스쿼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풀 스쿼트에 대한 어느 정도 절대적 기준이 있다면은 해당 기준에 맞춰서
계속 가동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것도 똑같아요. 일단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시키고 싶은 자세 시키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자세를 시키는 거고요. 일단은 선생님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해 드리자면은 이 수직 움직임 안에서 수직 움직임이죠. 수직 움직임 안에서 굳이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고관절과 발목 가동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내려갑니다. 왜냐면은 발목 가동성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발목 가동성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관절 자체가 굳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풀스쿼트 못 합니다. 그런 분들 풀스쿼트는 하프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발목을 막 부수려고 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리가 엄청 긴 분들도 하이바로 풀스쿼트 못 합니다. 허벅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분들은 허벅지 길이가 짧아야 풀스쿼트가 굉장히 유리한 자세가 나오고 허벅지가 길면은요 로우바 자세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이바가 유리할 수도 있고 로우바가 유리할 수도 있고 풀스쿼트가 유리할 수도 있고 하프 스쿼트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려고 해야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시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적인 기준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시키고 싶은 걸 시키는 거잖아. 그거는 PT의 의미가 없죠. 만약에 파워리프팅 대회 나간다. 역도 대회 나간다. 그러면은 하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맞는 스쿼트가 뭔지, 이 사람에게 맞는 가동 범위가 뭔지 고거를 체크해야지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못 망칩니다. 잘못하다가 왜냐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대부분은 비슷하겠죠. 10명 중에 9명 괜찮아. 근데 안 맞는 사람 1명 풀스쿼트 잘못 시키다가 허리 아작 나면은 선생님 바로 그냥 소송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4번 견갑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으신데 푸시업 할 때 어깨랑 팔꿈치 위치가 일직선, 어깨랑 팔꿈치 이게 들렸다는 말인가요? 어깨랑 팔꿈치 위치가 들렸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건 자세 문제잖아요. 그럼 자세 큐잉 다시 해야지. 그 몸통이랑 팔꿈치 각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운동 자세 문제인 경우도 반드시 있어요. 특히 사레레 같은 거 어깨 운동할 때 어깨 움직임이 멀쩡한데 사레레를 개판으로 해 가지고 어깨 부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건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를 새로 리셋 시켜 줘야 됩니다. 15번 회원님의 라운드 숄더가 매우 심하고 흉곽의 가동성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효과적으로 티칭을 하고 싶은데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이미 지금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라운드 숄더가 지금 흉곽의 가동성이 안 나오면은 흉곽의 가동성부터 잡으면 되죠. 무조건 신전하기에는 가동성도 나오지 않고 흉곽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척추 중립 위치와 복압, 견갑의 안정성부터 인지시킨 후 후면 근육부터 강화시키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이미 답변했습니다. 중심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간이 몸통이죠. 체간에서 사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뭐예요? 복압 잡는 게 뭐예요? 호흡 잡고 몸통 잡는 거죠. 그다음에 척추니까 흉추 잡아야 되죠. 흉추 척추 요거 잡고 그다음에 견갑 잡고 그다음에 상완 잡고 요렇게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 맞는 순서예요. 요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됩니다. 흉곽 벌어져 있으면은 분명히 코 다 풀려 있고 호흡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잡는다는 게 사실 코어인데 호흡, 코어, 흉추 요렇게 하죠. 코어 잡는 게 요 줄을 잡는 거랑 같은 뉘앙스니까. 호흡, 코, 흉추, 견갑, 상완 요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미 잘하셨어요. 판단 잘하셨습니다. 자 16번 질문. 자 무릎 수술이 이력이 있는 회원인데 스쿼트 시 수술한 무릎이 90 도로 구부러지기도 전에 통증이 온다면 90 도도 안 가니까 엄청 가동 범위 제한이 되게 심한 거다. 그쵸? CKC 운동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와 같은 OKC 운동을 하는 게 나을까요? OKC 운동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은 가동성이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재활 단계로 먼저 가야 되는데 OKC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OKC가 더 상대적으로 쉬워요. 중량이 낮다는 전제하에 OKC로 가동 범위 먼저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CKC로 가셔야 되고
지금은 구부러지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무릎에 굴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굴곡 먼저 그게 맞는데 굴곡 자체가 안 나오면은 신전이 잘 나와야 굴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굴곡 신전 다 보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무릎만 보면 안 됩니다. 무릎 수술했다 이러면 무조건 고관절 개판입니다. 고관절은 분명히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 대한 굴곡 신전을 같이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OKC, CKC로 나아가고 단관절에서 다관절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4 개를 조합하면 뭐겠어요? OKC 단관절, 다관절, 그다음에 CKC 단관절, 다관절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오히려 OKC를 했을 때보다 CKC를 했을 때 움직임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평가 재평가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큰 틀은 요렇게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17번 볼게요. 또 무릎 수술하셨네요. 무릎 수술하시고 재활 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땅을 지지하고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진행했대요. 앉은 상태에서 땅을 지지하고 아이소메트릭이면은 뭐 스쿼트 버티기를 하셨나? 그건 너무 어려운데. 뭐 어떤 동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용됩니다. 이런 거지. 재활 운동하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막히거나 고민되는 게 이거야. 내가 재활 운동을 딱 시켰어. 근데 재활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있어. 이러면 어떡하지? 딱 막힌단 말이야. 이때는 무조건 강도 낮추기. 근데 여기서 강도의 개념 자체를요. 단순히 무게로 가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움직임의 강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OKC, CKC와 단관절, 다관절의 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OKC가 CKC보다 쉽죠. 다관절보다 단관절이 쉽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했던 OKC 단관절, 다관절, CKC 단관절, 다관절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다? 이 강제 반복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 재활 운동에서도 강제 반복을 시킨단 말이야. 아파요. 괜찮습니다 회원님. 참고 하면 더 좋아져." 이러면서 다 박살납니다. 진짜, 진짜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너무너무 열받아요. 왜냐? 재활이라고 재활 PT라고 해 놓고 다 비싸게 받거든요. 비싸게 받으려면은 최소한의 수준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영어 선생이라면 ABC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BC도 모르면서 영어 선생하면은 그건 사기잖아. 그러니까 사기꾼이 너무 많은 거야. 재활 운동에서는 통증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강도 낮추셔야 됩니다. 약간의 통증도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다음 18 번. 자 운동을 하던 아이가 발목을 삐끗했대요. 근데 발목에 굴곡 신전, 내외전, 외전 근 검사상에 문제가 없었대요. 무릎도 괜찮았는데 병원에서는 발목에 뼈가 붙지 않아서 아프다고 했대요. 어떤 문제로 봐야 할까요? 성장통으로 봐야 할까요? 엑스레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엑스레이상에 문제가 없는데 왜 발목에 뼈가 붙지 않아서 아프다고 한 거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아이라서 뼈가 안 붙어서 아프다고 한 건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엑스레이상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발목에 뼈를 진단을 한 거지? 일단은 이 병원의 진단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삐끗을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 발목의 굴곡 신전, 외전, 내외전을 열린 사슬로만 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닫힌 사슬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열린 사슬에서 통증이 없더라도 닫힌 사슬 즉 땅을 디딘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목이 정상이 아닌 거지. 성장통으로 보면 안 돼. 삐끗했잖아. 삐끗했는데 왜 성장통이야? 발목 다친 겁니다. 그리고 발목 다친 발의 고관절 보면은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한 90% 됩니다. 90%는 고관절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어요. 고관절의 안정성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목의 안정성이 과하게 쓰이면서 약해지면서 삐끗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관절 같이 보시고 완전한 회복의 기능 시점은 다친 사슬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체중 지지죠, 쉽게 말해서. 자, 자 이제 요거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한쪽 손을 반대 어깨에 올리거나 내외전할 때 어깨 뒤쪽에서 당기면서 통증이 오는데 이게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 충돌이잖아요, 충돌. 충돌 이학적 검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 2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다른데 그냥 내외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외전 문제가 뭐다? 견갑하근의 문제입니다. 견갑하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자, 요거 완전 꿀팁인데 지금 몇 분 계세요? 154분 계시네. 요거 이 어깨 재활에 아주 중요한 초꿀팁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 상완 전방활주에도 통용이 되는 건데 근데 제발 뭐 전방활주 이런 구조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자, 어깨가 있어요. 어깨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어깨가 정상이다라는 건 뭐예요? 날개뼈가 제자리에서 잘 움직이고 팔뼈가 제자리에서 잘 움직이면은 내 어깨가 당연히 정상이겠지. 그쵸? 날개뼈가 제자리에 딱 붙는 기본 근육은 전거근입니다. 그러니까 전거근이 날개뼈를 딱 붙여주면은 제자리에 있고 제자리에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좋겠죠. 그다음에 이 상완골이 제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물론 전체지만 중요한 게 견갑하근이에요. 견갑하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자 보세요. 팔을 내회전시킵니다. 내회전시키면은 겉에서는 대흉근하고 광배근이 돌려주죠. 근데 대흉근하고 광배근은 겉으로 돌려주지만 안쪽에서 견갑하근이 잡아줘야 제자리로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자, 요 보이시죠? 요게 어깨 뼈라칠게요. 얘가 돌아가. 안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리면 어때요? 굴러갈 거 아니야. 굴러가면은 빠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이로 치면은 내가 돌렸을 때 앞으로 가버리면 돌릴 때마다 앞으로 굴러가면은 어깨가 돌릴 때마다 빠질 거 아니야. 제자리에서 헛돌아야 되죠. 쉽게 말해서. 돌면서 들어가야 내가 돌려도 제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돌렸다 해도 안 빠지죠. 제자리에서 쪼르륵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리에서 쪼르륵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견갑하근입니다. 근데 견갑하근이 맛이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견갑하근을 못 쓴 상태에서 내외전을 한다? 그러면 어깨뼈가 빠지는 거야. 제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거죠. 대부분 이거 충돌 검사라 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내외전 했잖아요. 맞죠? 내외전한 거예요. 근데 이 내외전을 견갑하근을 못 쓰고 내외전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이 안쪽으로 돌린 상태가 어깨가 살짝 빠진 상태가 됩니다. 견갑하근을 못 썼기 때문에 제자리에 없어요. 심한 사람은 요것만 해도 아파. 근데 여기에서 올리면 "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이미 제자리에서 벗어났는데 이걸 올리기까지 하니까 제자리에서 벗어난 거를 한 번 더 움직이니까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아까 뭐예요? 내외전 했을 때 뒤가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외전 하는데 뭔가 뒤로 불편하다? 앞으로 간 거예요.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굴러가 버린 겁니다.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구 말고 이제 살짝 벗어난 거죠. 관절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견갑하근을 못 써서 앞으로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가 불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어깨 통증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도 내외전이에요. 보통 요거 할 때 아픈 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옷 벗을 때 내외전이 잘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내외전이 잘 안 됐다는 의미가 뭐다? 견갑하근을 제대로 못 쓰고 겉근육으로만 돌려 버리니까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어디 걸리고 어디 부딪히고 어디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게 위치가 상관없습니다. 제자리로 가면 애초에 걸릴 일이 없잖아. 제자리에 제자리로 벗어나서 통증이 있으면은 통증이 있는 데를 봐야 되겠어요? 제자리로 보내야 되겠어요? 제자리로 보내면 끝이잖아. 근데 아픈데 계속 뒤로 아파요 하니까 뒤로 백날 주사 맞아 봐요. 그게 제자리로 가나. 아시겠죠? 결과 원인인데 안쪽으로 도는 동작에서의 문제는 견갑하근이 제대로 안 쓰였다. 견갑하근이 제대로 쓰이면은 괜찮아진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어쨌든 요렇게 하는 거는 다 내외전 문제입니다. 견갑하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사실 넓게 가면은 견갑하근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려면은 견갑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견갑하근까지 문제가 진행이 되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아시겠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